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기준금리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미국 회사채 금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그 투자 등급 또는 투기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투자 등급은 BBB 이상이고 투기 등급은 BB 이하를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금년 들어서 투자 등급 채권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투기 등급 채권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요. 혹자는 주로 언론 또는 사이비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10월에 인하할 것 같으니 투자 등급, 투기 등급 모두 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겸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대부분 경기 침체 얘기를 했죠. 지난해 3분기, 4분기 거의 90%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침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원래 1분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데 오히려 주식처럼 1분기 시작과 동시에 회사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계속해서 밝히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없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기대한다라는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회사채 초보자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준금리밖에 아는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리와 관계없이 회사채 금리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회사채 금리 상승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한국의 롯데건설 금리가 막 20% 이상인 게 대표적이죠. 기준금리는 4%밖에 안 되는데 건설회사 그 시장금리는 자금조달금리죠. 2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A급도 마찬가지예요. 국채도 최근에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더 낮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와 관계없는 것을 자꾸 기준금리에다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오판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참여자도 오판하고 회사채 시장 참여자들도 오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모 대학 K 교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K 교수뿐만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이 시장 금리를 제대로 하는 경제학자가 없단 말이에요. 경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기준금리를 가지고 막 억지로 깨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주가 향방도 안 맞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 향방도 안 맞아 떨어지고, 고용 향방도 맨날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정보라고 제가 한 이유인데, 지금 현재 최근 수익률입니다. 투자 등급 투자 등급에 대한 회사채 투자자 수익률이 금년에 3.1%니까 주식만큼 좋아요. 레버리지를 걸었다면 10% 가까이 되는 거죠.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스닥은 18% 올랐지만은 S&P 500은 8%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것도 나스닥 100 덕택에 그 S&P 500이 8%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채도 투자 등급이 3%니까 굉장한 수익률이죠. 레버리지 썼다 하면 10%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게. 투기 등급은 더 높아요. 4.4%.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미국 주가 상승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대한 실력 부족이죠. 왜 투기등급 금리가 내려갈까요?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거죠. 즉 고용이 좋다라는데 배팅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은 왜 증가하나요? 영업 실적이 발생하니까, 즉 영업 이익이 발생하니까 고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아니면 정권 전문가들은 회사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경제학자와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오판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래 좋으니까, 금리가 좋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거죠. 우량 기업도 비우량 기업도 은행에서도 돈 안 빌리고, 은행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또 접근하니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별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회사채 시장이 좋으니까, 즉 기업이 영업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고용이 증가하니까, 그 말은 같은 얘기라고요. 고용 증가가 뭐 별개인 얘기하는 사람 많다고. 지금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고용 증가 이꼬르는 영업 실적 개선이에요. 어떤 기업이 손해 나는 기업이 채용할 수 있나요? 우선은 근로자가 다 달아나죠. 월급을 못 받을 텐데요. 그러면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꾸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시장은 회사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 어설픈 지식이 이제 오히려 그 본인의 자산을 손실나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 손실 발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잘못된 정보다. 쉽게 하면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제가 앞 시간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면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왜 기준금리를 가지고 기업을 얘기하나요? 주식시장을? 기업은 회사채 금리에 기초해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그리고 금리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회사채 금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즉 시장금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 미국 주가가 무너진다, 그 얘기는 근거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이 기준금리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정보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기준금리나 기대감 때문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회사채 시장 참여자들은요, 기준금리보다 해상기업의 리스크를 더 중시해요. 그래서 롯데건설 등이 20%, 30% 금리를 주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그 회사채 시장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2020년에 이 가상금리를 한번 봐서, 정크본드가 투기등급이니까 그때는 10% 수준이었는데 가상금리가 지금은 4% 미만이에요. 한국의 우량 건설 회사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정크본드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 다수, 특히 K 교수 등은 미국 경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특히 주식시장이. 왜냐하면 회사채 시장이 기업의 영업 실적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미국 정권시장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쉽게 하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회사채 시장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영업 실적이 좋으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회사채 금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크본드까지. 정크본드 투자자들은요, 조심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부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그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정커본드조차 부도 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것이 오히려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나스닥 기업이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시간에 제가 회사채 얘기는 안 했는데, 회사채 시장을 보면 가장 큰 나스닥 지수 주가 상승 요인이 그 투자 등급, 투기 등급 금리 안정에 있다. 즉 고용이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형 기술주만 과다하게 비정상적으로 채용을 한 거죠. 영업 실적보다 더 많은 그 고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고 이제 고용을 이제 줄이니까, 즉 구조조정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하튼 시사점은 그러면 뭐냐? 우리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더라도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유는 영업 실적이 수반되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거기에 배당이 아니에요. 채권은 이자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상금리가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죠. 금리 소득이 크다는 거죠. 기준금리보다는. 그런데 부도 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부도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상금리 7% 정도면 한 8, 9% 되니까 우리나라가 BBB 등급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거고 러셀 2000이 상승하는 거예요. 여하튼 시장은 그 기준금리보다는 경기 침체 여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즉 불확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러셀 2000의 향방 괜찮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하면 그런 기업 버티내겠어? 그렇게 얘기하죠. 경제 전문가들, 특히 경제학자들, 현장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쉽게 하면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그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장기업 영업실적 나쁘지 않아요. 이것을 금리도 나쁘지 않고, 금리도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니까 고용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왜 주가 빠져요?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그리고 기술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많죠. 금리 부담은 더 낮아요. 특히 나스닥 100 기술주들은 그래도 검증받은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 정커본드 금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금리와 무관하게 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